2023년 2학기 신편 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한 회계금융 전공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을 개설을 해서 해당 분야의 최신 이론들과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은 추후 전공 소개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 프라임칼리지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공부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강들 그리고 모의주식 투자대회 같은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마다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입학을 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때로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개인 사정들이 발생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혼자 고민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프라임칼리지에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튜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마음가짐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수진들에게 건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프라임칼리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치열한 학기가 예상이 되네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경영학부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주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경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박유경입니다. 이렇게 프라임칼리지 융합경영학부의 가족이 되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또 입학과 편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학기 시작을 앞두고 정말 설레는 마음, 정말 잘해봐야지 그런 뜨거운 열정들 간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지원하실 때 가지셨던 어떤 의지, 지금의 기쁜 마음 그런 것들을 잘 품으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그런 배움에서 오는 기쁨, 또 성취감 그런 것들이 정말 클 것이다 라고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학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역시나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강의를 들으면서도 생각만큼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점 어렴풋이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그 강점을 이제 100배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말고도 교수님들과 또 뭐 이제 수업실에서 만나게 되는 직접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튜터님 그리고 학과의 조교님들께 온라인으로 항상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학사 운영에 대한 질문 그런 어떤 사소한 질문이라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그것을 자문을 구했을 때 훨씬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공부하는 과정이 내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의 몫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학생으로서 질문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행복한 권리를 잊지 말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요. 프라임컬리지에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부에는 두 전공이 있는데요. 회계금융 전공과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입니다. 먼저 회계금융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박현영 교수님께서 회계금융 전공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제가 학부장과 함께 회계금융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어서요. 제가 회계금융 전공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융합경영학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우리 회계금융 전공 그리고 마케팅 애널리틱스 두 가지 전공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경영학과 그리고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정말 실용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 과정에 따라서 잘 학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응하는 그런 창의적 경영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프라임 칼리지 졸업할 때에는 경영 학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계금융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금융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경영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업과 관련한 법인, 상법 그리고 경제학 이러한 교과목을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넓은 제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과목을 세 가지 트랙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회계 트랙이고요. 두 번째는 세무 트랙이고 세 번째는 재무 금융 트랙입니다. 이 세 가지 트랙이기는 하지만 회계 트랙이 조금 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목 수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 트랙을 기본으로 하시되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는 세무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세무 트랙을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고 나는 그것보다는 재무금융에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재무금융 트랙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 가지가 다 관심 있으신 경우에는 세 트랙의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심화 수업들을 개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자격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앞 페이지로 다시 가주시면 우리 회계세무와 관련해가지고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부터 시작해서 훨씬 조금 더 취득하기가 수월한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이 자격증에 대한 설명회도 이번 2학도는 내년 1학기 중에 한번 이루어질 텐데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경우에는 참석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교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파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올해 개정이 이루어진 그러한 과목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교과목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반 경영학이고요. 두 번째는 전공 기초와 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세 가지의 트랙, 회계 트랙, 세무 트랙, 재무 금융 트랙으로 구분을 해서 교육과정 로드맵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일반 경영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경영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생산관리, 조직행위 등등등 다양한 경영학의 필수적인 과목들을 다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크게 그 순서에 개의치 마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기초 및 경제학 과목인데요. 여기서는 경제학 원론에 대한 과목들, 그 다음에 통계와 상법과 같은 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으로 회계 원리 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원리, 여러분들 내가 회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회계 원리부터 학습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원래는 회계 원리는 1학년 1학기 과목이지만 1학년 2학기에도 동시에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회계 원리부터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무회계 과목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트랙으로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우리가 회계 과목들은 크게는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로 과목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들을 위한 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회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핏 회계라는 걸 아신다면 재무제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우리가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회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트랙에서는 이러한 관리회계 과목들과 그 다음에 재무회계 과목들을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회계 원리를 안다, 기초적인 내용을 안다라고 하시면 관리회계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재무회계 과목들을 동시에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3학년 편입생 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가 회계 기초적인 거는 안다라고 한다면 2학년 과목에 개설되어 있는 그러한 관리회계와 3학년에 개설이 되어 있는 중급회계 과목들을 동시에 수강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무 과목들, 세무 트랙
과목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부 다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세법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법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법 세 가지라고 한다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현재 개설이 되어 있고요.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내년에 새로 개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졸업하기 전에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금융 트랙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재무의 이해 그리고 투자의 이해라는 과목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이후에 기업재무 특강이라던가 개인금융이라던가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 그러한 과목들을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중급회계 1, 2, 그 다음에 금융상품회계, 고회계 같은 그런 주로 3, 4학년 과목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금융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감이 잡혔는지 잘 모르겠네요. 항상 이렇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1학년인데 2학년 수업 들어도 되냐, 이 수업 들어도 되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박현영 교수님 말씀에 따라 이 로드맵 순서대로 들으라고 저희는 주로 얘기하거든요. 네, 회계금융 전공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박유경 교수님께서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공 소개에 이제 여러 가지 거창한 키워드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경영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고의 마케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욕구를 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까?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용하게 할까에 대한 마케팅 고민을 가지고 여기서 최선의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이론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쟁 기업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사회문화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아주 경쟁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전공 소개 그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빅데이터라든지 AI와 같은 그런 혁신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또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 즉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전공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세부적인 어떤 마케팅 활동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리 전공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 경영학 기초 과목뿐만 아니라 마케팅, 애널리틱스, 또 기업 과정 이렇게 세 가지의 특화된 세부 교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시면서 관련 자격증도 함께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 주시면요. 여기 지금 교육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과정에 충실한 커리큘럼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계금융학부, 회계금융과정처럼 그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지금 올해 신설되거나 개편된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커리큘럼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실무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 교수진들이 이런 커리큘럼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요. 과정별로 이제 어떤 교과목들을 수강하실 수 있는지 이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과목에 해당하는 마케팅론, 또 소비자 행동론, 그리고 그 하단에는 세부적인 마케팅 기능에 대한 심화 과목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기초 과목에 해당하는 마케팅 조사론과 파이썬, 그리고 그 밑에 과목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심화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기업가 과정도 뭐 플랫폼이나 4차 산업혁명, ESG처럼 오늘날의 좀 중요한 경영 화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개설이 되었고, 또 기업가로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그런 리더십이나 앙트레프레너십 이런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당연히 경영학사 학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그런 기초 과목, 또 일반 경영학 과목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골라 듣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학습을 통해서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좀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학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서 만나실 여러 교수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영학과 라선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선아 교수님은 1학기에는 3학년 1학기에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3학년 2학기에 고객 경험 관리,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수업에서 만나뵈실 수 있을 거고요.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 2학기에 아마 1학기에 들어오는 것보다 2학기에 대학을 들어가겠다 해서 신입 또는 편입을 결정하셔서 들어오신 많은 우리 지금 오늘 계신 이 학생분들이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더 많은 학생들이 1학기 때는 들어오고 그리고 교과 과정도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년별로 나아가기 때문에 뭔가 좀 또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2학기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중간에 딱 2학기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혹시 1학기 때 내가 들었어야 하는데 못 들은 과목이 있어서 좀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 이렇게 용기 내서 입학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희 마케팅 애널리티스 전공에서 저는 3학년에 3과목을 하고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 소비자행동론 과목이 있었고 이제 2학기에는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제가 개발한 그런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과목을 합니다. 3학년 2학기 이번에 3학년이신 분들은 이 2개 과목을 아마 같이 듣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를 이제 2과목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내년이 되면 못 들었던 3학년 1학기 과목인 소비자행동론은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케팅 애널리틱스를 전공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기초에 해당하는 기본 원리를 소비자의 심리를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과목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4학년 1학기 때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저하고 또 만나보게 됩니다. 이번 2학기에 담당하게 되는 서비스 마케팅하고 고객 경영 관리 이미 교과목 수강 신청들이 여러 번 이루어져서 강의실에서 어느 정도 좀 인사도 지금 오가고 있고 강의 1강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강의가 되고 이번 주는 이제 서비스 기간이어서 이제 미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보다 지금 수강생들이 꽤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재밌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많은 학생분들이 우리 프라임 칼리지에 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관심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동기 친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주시고 강의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친근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수업만 듣고 그냥 나가고 수업만 듣고 나가고 시험 보고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친밀한 그런 강의실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제 과목에서는 언제나 학생들의 수업 온라인 그 강의실의 참여도를 또 평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아주 쉬운 질문도 좋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올려도 될까? 막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어떤 질문도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강의실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나다니다가 어서 봤는데 뉴스에서 이런 거 봤는데 뭔가 우리 강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거 자료
공유하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사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자료 공유방에서 공유하면서 서로 그 정보를, 지식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마케팅 관련해서 이 과목의 간단한 그 설명을 드리면, 현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소비자가 접하는 순간에는 서비스인 상태가 많아요. 제품도 많지만 서비스인 경향가 많고, 우리가 이런 것을 서비스 사회, 서비스 경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는 대부분 서비스 경제고,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마케팅할 때 어떤 요소들을 다루면서 마케팅 해야 되지? 그 관리 도구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배워나가는 과목이 서비스 마케팅이고요. 고객 경험 관리는 이번에 새로 개설된 과목 중에, 교양 과목 중에 뉴 미디어와 경험 경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이 경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경영학의 아주 큰 기반이랄까요? 토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제품의, 물건의 기능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경험을 갖고 싶어서 지갑을 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소비자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 상품이 바로 경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어떠한 경험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좀 흥미로운 그런 과목이에요. 제가 맡은 이 두 과목은 금년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중간 기말에 과제물로 다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맡은 과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좀 탐색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생각을 좀 발산적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한 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반갑게 또 만나 뵙기를 고대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왠지 뭔가 모르게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경험을 통해서 한 학기를 꼭 거쳐 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교수님은 경영학과의 선우혜정 교수님이십니다. 선우혜정 교수님은 회계 원리, 재무회계, 기업가 재무정보, 그다음에 3학년 교과목의 회계사례 연구라는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주로 상당히 회계 교과목 중에 기본적이고 신입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필수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선우혜정 교수입니다. 자, 오늘 OT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계신 분들 수를 세봤거든요. 네, 근데 좀 아마 이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아서 지금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적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2학기다 보니까 수가 적을 뿐이지, 실제 과목 여러분 수강하시다 보면 훨씬 학생 수가 많고 훨씬 더 액티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설렘과 두려움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따뜻한 교수님들의 인사말, 환영의 말씀들, 그리고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수강하기 위한 다양한 팁들 잘 받아가셔서 한 학기 동안 또 성공적으로 학기를 잘 마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회계 원리, 앞서 학부장님이나 또 조교 선생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커버하고 있는 과목들이 어떤 특성들의 과목인지 감을 잡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1학년 1학기에 회계 원리, 그리고 바로 후속 과목인 2학기에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굉장히 이 선수 후속 과목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회계 원리 시간에 뭐 3-4달 동안에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제가 사실은 반을 나눴습니다. 특히 회계 입문자들에게는 이 회계 개념도 잘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재무제표 작성법, 분계 배우고 막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회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길이란 걸 이제 제가 경험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회계 입문자들이 잘 안착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개념과 회계란 무엇인지 그런 다양한 재미있는 사례,
그리고 동영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통해 터득하도록 하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분계를 하고 계정별 특히 회계 처리를 해서 결국에는 재무제표 5가지 중에 이제 4가지 표 형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2학기인 재무회계에서 배우도록 그렇게 과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학기 과목을 수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계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설명을 들었겠지만 2과목을 동시 수강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이 숄컷이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네, 정도만 있을 뿐.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지는 게 아니어서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더라도 이 모래성을 쌓지 않는, 그렇죠? 이 파운데이션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해서 이 2학년, 3학년, 4학년에 있는 과목들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학년 2학기에 또 다른 과목은 기업가 재무 정보인데요. 이거는 저와 경희대학교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이준일 교수님이 같이 코티칭을 하는 과목으로서 조금 특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학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그런 커리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결국엔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럼 경영진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기업들은 우리나라 뭐 작년 제가 통계 봤을 때 약 90% 이상, 92% 정도가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라는 특성 우리가 잘 알아야 경영학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을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제공하고 있는 이 과목은 정말 이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산을 주도하고 생산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특히 주식회사란 것에 대해서 이것의 특징, 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거나 주주가 갖고 있는 책임들,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공시와 또는 감사에 대한 그런 책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bits and pieces, 그렇죠? 조금씩은 알고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배울 기회는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빈 공간, 차관에서 저랑 이준일 교수님이 만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회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한 뒤에 이것과 회계를 또 연결지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 회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영학 내에 있는 다양한 학문과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회계사례 연구는 1학기 과목이어서 여러분들을 이 과목 통해서 이번 학기에선 만날 수는 없겠지만 이 과목은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바탕으로 사례 베이스로 좀 실무에 가까운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 생각하셔서 이러한 과목들이 있지만 꼭 이 과목을 수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과목들이 있으니까 아까 학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트랙별 그 정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나의 앞으로의 어떤 커리어 발전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번 2학기 또 과목들을 잘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정도가 없다. 네, 숏컷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뭔가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계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경영학과 이후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백 교수님은 2학년 1학기에 재무이해, 2학년 2학기 투자이해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백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가을 학기에 이 프라임 칼리지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의 환영합니다. 입학과 편입 모두 다 아마 힘든 어려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을 내렸는데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저와 또 다른 교수님들이 잘 도와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학업의 성과를 이루도록 그렇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두 과목은 재무금융 트랙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학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재무금융 트랙이 이제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재무회계하고 투자회계는 2학년에 있고 나머지 3과목은 이제 3학년부터 진행이 될 텐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재무하고 회계 자체가 굉장히 연계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 세무 트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재무 금융 트랙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 사실 이제 그러한
필요성이 높은 이제 과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재무금융 트랙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또 나오는 내용 자체가 또 회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회계금융 트랙이다 하면은 사실은 어떤 과목 자체를 굉장히 좀 골고루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전공의 역량 높이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재무회계는 말 그대로 재무금융 트랙에서 가장 펀더멘탈한, 그러니까 재무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스케치를 하는 내용이 되어서 재무금융 트랙에서 다룬 내용은 재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에서 어떤 하위 기능으로서 뭐 생산 관리나 아니면 인적 자원 관리 또는 회계, 뭐 마케팅, 여기서 하나 이제 재무 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 자체가 재무에 의해서 이제 소개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재무나 재정 실무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의 경영자나 아니면 최고 책임자가 과연 어떠한 의사결정을 기업에서 이제 재무 의사결정 내리는가 뭐 이런 걸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바로 재무나 금융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투자를 하기 위한 거니까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투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즉 투자의 어떤 경제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말 그대로 파이낸싱이죠. 이 파이낸싱의 어떤 원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재무나 이제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파이낸싱. 그리고 실제 자금을 조달했으면은 이러한 자금을 조달해준 주체, 말 그대로 주주나 채권자에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가, 즉 어떤 이 배당이라든지 이자 지급이라든지 어떤 자본의 제공자에게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주요한 이제 재무에 이어 다룰 내용을 볼 수 있고 투자이에는 아마 이번 가을 학기에 입학하신 분들은 회계금융 트랙에서는 이것이 곧장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재무에는 아까 말 그대로 기업 자체에서 의사결정을 본다고 하면은 투자이에는 그 기업을 둘러싼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의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투자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무의 이해를 수강하고 투자의 이해를 수강하면 그것이 이제 연결을 맞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 자체가 투자 이해를 이번 학기 먼저 든다고 해도 큰 뭐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재무의 이해하고 투자의 이해 이 두 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초를 단단히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하고 4학년에 고급 후속 과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로드맵을 여러분이 설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이 과목 이번 주에 개강해서 학생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일부 수강하고 이제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한 학기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재무금융 트랙에서 나름대로 이제 학업 그다음에 실무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아무튼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재무와 회계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학생분이 계셔서 재무는 펀딩이다 뭐 이런 어설픈 답변을 해서 지금 상당히 민망한데 그분이 이 자리에 꼭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첨단공학부의 정세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윤 교수님은 첨단공학부 교수님이시면서 융합경영학부 교과목도 많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번 학기에 2학년 교과목이 생산운영관리, 그다음에 AI와 빅데이터 경영 입문을 담당하시고 3학년 1학기에는 기업 경쟁 모형에 의해서 뵐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첨단공학부 정세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 교과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융합경영학부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생산운영관리는 말 그대로 생산 활동을 관리하는 그런 교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해야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 만들어질까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현재 개설되는 걸로 나와 있는 AI와 빅데이터 경영 임무는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기계학습 모형들 간단하게 이해해보고 이론과 실제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것까지 실습까지 다루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융합경영학부 학생분들 중에는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같은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설했을 때도 약간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특강 같은 걸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할 생각이니까 그런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고 열심히 좀 배워보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특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업 경쟁 모형의 이해는 이제 내년에 신규 개설될 교과목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뭐 게임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조직론이라든지 실제로 기업들이 어떠한 의사결정하는 방식, 의사결정하는 전략이 있을 때 그 전략들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균형을 찾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균형이 또 나타났을 때 기업들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피게 되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학적인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해해보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융합경영학부에 있는 교과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교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쉽게 수학은 제가 다 풀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강의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은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수강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학기에 세우신 목표 그리고 요 입학하시면서 세운 목표 끝날 때까지 잘 달성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학을 다 풀어주신다고 하기에 정말 좋은 교과목이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중에 마지막으로 경영학과 최세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교과목은 조직행위론,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4학년 교과목으로는 리더십 교과목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학기 신편입생 여러분 입학과 편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인사조직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지금 회계금융,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부 굉장히 중요한 경영학의 분야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인사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지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조직행위론 여기는 2학년 1학기라고 나와 있는데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2학년 1학기에 그리고 회계금융 전공이신 분들도 3학년 1학기에 이 수업을 듣게 되십니다. 조직행위론은 우리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에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리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수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가장 기초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 이번 학기에 들으실지도 모르겠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도 사실 인사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입니다. 우리 인사관리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모든 기업은 인사팀이 있습니다. 그죠? HR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보상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5가지 인사 활동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제도적인 면과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유지되는지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이걸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2학년의 조직행위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1, 2학기가 되어 있는데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분들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먼저 들으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 개설되는 리더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업과 가정, 마케팅 애널리티에서 기업과 가정 트랙에 속해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이미 현재 뭐 리더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장차 리더가 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양한 리더십의 이론들, 또 다양한 유형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매 수업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유형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까?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시는 과정에서 아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사조직 분야의 수업은요, 이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근무하고 계신 그런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업에서 듣고 이거 알았어가 아니고 아마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경험 해봤어, 이런 경험 해봤어 이러면서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몸으로 체화하고 경험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같이 병행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배워가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하고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인사 관련해서 꼭 필요한 교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들의 환영 인사와 과목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입학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혹시 여기까지 교수님들이나 학과 공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예, 저 혹시 제가 신청한 교과목 외에 여기 나와 있는 많은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에 보니까 제 전공 과목이면 따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여기서는 그게 가능한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따로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을 제가 농학과를 다녔는데요. 농학과에서는 학기 중에 제가 신청한 과목 외에도 다른 농학과 관련 교과목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유노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과목에 자유 수강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호 캠퍼스는 그거 2만 원 주고 이렇게 듣는 거 말씀이시죠? 네. 학우님, 저희가 Q&A 세션 때 다시 정리해서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혹시 네, 교수님들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한두 개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는 혹시 바쁘신 분들께서는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계셔도 상관없으나 다음에 저희 대학생활 안내, 학사 안내를 해주실 김옥계 조교님이 바톤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계 조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학사 안내 진행을 맡은 마케팅 애널리티스 전공 담당 조교 김옥길입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융합경영학부 학사 조교들에게 전공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사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크게 수강 신청, 수강 방법, 평가와 같은 중요한 내용만 전달드릴 예정인데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전달드린 대학생활 길라잡이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수강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기당 18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플라잉 칼리지 내 타 학부 및 타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학습하기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처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고 내 강의실을 클릭하신 후에 강의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학습 시 주의사항으로는 학습을 하시면서 30분 동안 홈페이지에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야 진도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정배속으로 끝까지 수강하셔야 출석 처리가 되니 유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모바일을 이용한 학습하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노 캠퍼스 앱을 설치하신 뒤 로그인하신 후 학습 목록에서 교과목별 강의 보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PC와 모바일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에 진도의 반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모바일에서도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진도가 저장됩니다. 프라임 카리지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각 교과목마다 튜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튜터는 학우분들의 학습을 도와주시는 분들인데요. 교과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 등을 쪽지, 메일, 질의응답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각 교과목 튜터에게 남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교재 준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선 개설 교과목에 따라서 사용하는 교재가 다릅니다. 크게 이북, 방송대 교재, 시중 교재, 워크북으로 나누어지고요. 일부 강의는 교재 없이 강의록과 워크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 관련 안내는 강의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대 교재 및 시중 교재는 방송대 출판문화원 및 시중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북 다운로드 방식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의록과 워크북은 제본하여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중간 기말 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 기말 평가는 전부 온라인으로 치루어지고요. 중간 평가는 10월 8일, 14일, 15일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기말 평가는 12월 3일, 9일,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평가에 앞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출석 인정인데요. 일반적으로 1에서 7주차 강의는 중간 평가 전까지, 8에서 15주차 강의는 기말 평가 전까지 수강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전체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F학점이 부여가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졸업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신입학하신 경우에는 전공 75학점 이상, 교양 36학점 이상, 총 학점 13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평점 평균 1.7 이상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2학년 편입생의 경우 6학기 이상 등록하며 교양 18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98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3학년 편입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 45학점, 총 65학점 이상 충족 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6학기에서 또는 7학기 등록한 재학생 중 졸업 소유학점 131학점 이상을 충족하고 이수학점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조기 졸업이 불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그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를 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 내에는 다양한 교내의 장학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공지사항을 자주자주 확인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강의 및 학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내드린 대학생활 길라잡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학부 사무실이나 학예과정 운영팀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혹시 전달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아까 최한나 학우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강의 맛보기라고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한번 하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채팅창에. 독학학위 제도 경영학사를 활용하여 전공 기초 시험이나 전공 심화 시험 합격한 경우에 프라임 칼리지 융합경영학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가 따로 전공 기초 시험이라던가 전공 심화 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뭐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이제 뭐 융합경영학부의 학점으로 따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제도는 없으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제도. 이건 제가 OT 마치고 나서요,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OT 영상이랑 관련 자료들, 그리고 간단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해서 공지사항으로 등록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 파일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수강 과목 교과목 교수님께서 다 참석하신 건 아니셔가지고요. 담당하시는 수강하시는 교과목 교수님들을 오늘은 뵙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LMS 강의실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의사항이 있으실까요? 이게 시험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수강자 편의에 따라서 일정을 조율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50분 시험을 보고 10분 시험을 쉬는 시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학우님께서 수강하시는 교과목의 시험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험 시간에 응시를 못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공지가 따로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공지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공지는 학사 공지사항에도 올라오고 LMS 강의실의 공지사항으로도 업로드가 되니까요. 공지사항 확인을 꼭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2023년도 프라임칼리지 융합경영학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학우분들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강의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